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 명소 등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은 양주의 역사와 옛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는 큰 고을 양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전시회는 이 양주시에 대한 역사의 발자취와 과거 지역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담당자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전시를 맡고 있는 최석현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회암사지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은 천부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고려말 조선 초 최대 왕실 사찰이었던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출토된 유물들을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전시 교육 연구하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개관했을 때 당시 왕실과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1만여 점의 유물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시와 교육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회암사지 같은 경우는 과거 고려 시대에 목은 이색이 이런저런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암사지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유물들이 더욱더 새로운 자료로서 이제 전시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양주의 생활 문화를 주제로 하는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큰골 양주 특별 전시회 어떤 전시회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1월 10일 양주 해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양주의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큰 고을 양주라는 특별 전시회가 개최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라는 지역은 현재 양주의 영역과는 달리 예전 양주는 굉장히 광활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서 수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기보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양주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찬 삶을 살았다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주 자체를 이런 지역으로서 전시로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양주 유일의 시립박물관인 저희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를 마땅히 이제 맡아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좀 기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제 K뮤지엄즈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이라는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 공모 사업에 저희 박물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양 기관 학예 인력들이 이제 공동 기획을 통해서 이번 전시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한 전시를 개최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박물관의 전시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 양주 시민들이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에서 보다 이제 수준 높고 재미있는 전시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의 주제를 이번에 이 양주의 그런 생활 문화라고 선정하게 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 양주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룬 전시가 역사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종합박물관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는 양주 회암사지의 그런 출토 유물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긴 하지만 또 양주의 시립박물관으로서 이러한 양주의 그런 수많은 문화유산을 다룰 책무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양주 사람들에게 양주랑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일종의 양주 지역의 뿌리찾기 같은 그런 성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옛 양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경기 중북부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양주가 조선시대부터는 이제 한양을 지키는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그리고 사람하고 물산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이 수도 한양에서 이제 동북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양주목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양주목이라는 지역은 현재 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서울 동북부 지역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그리고 고양이나 연천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땅은 이제 한양에서 이제 양주 땅으로 갈 때
동북 쪽으로 이제 도봉산 줄기와 수락산 줄기를 이제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양주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양주라는 지역은 산지와 평지가 굉장히 고루 발달을 했고 한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왕릉이나 그 왕실 소유의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말 목장, 일종의 사복시라고 하는 그런 관청에서 관리하는 말 목장이라던가 관리들의 여행 편의나 숙박을 담당했던 역이나 원이 많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장시가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해서 또 경제 상업적으로 또 많이 중심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옛 양주는 현재 양주보다 조금 더 큰 범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번에 전시회에 나오는 물품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 선보이게 되는 그런 작품들은 어떤 전시 작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양주라는 지역의 그런 위치나 지리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이 이번에 약 150여 점이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 3부로 나뉘어져서 뭐 1부에는 이제 한양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길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양주의 그런 현재 위치 그리고 옛 양주의 위치나 영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지도 자료 그리고 양주의 지역 정보를 알 수 있는 뭐 읍지 자료 그런 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목장과 왕릉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양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크게 관리와 백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양주의 그 관리, 양주를 다스리는 양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옛 양주 관아가 있던 그 뒤쪽으로 이제 불곡산이 있습니다. 그 불곡산의 산자락을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관민동락이라는 그 석각이 이제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관민동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관리와 백성이 더불어 함께 즐기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전 양주 목사가 이 글을 남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주를 다스리는 목사가 아마도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을 담아서 이렇게 석각을 남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런 네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그 양주 목사로서는 굉장히 좀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그런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백인걸 선생과 관련된 벼루 자료 그리고 뭐 그런 문집 자료 그런 것들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청백리로 녹선이 되셨는데 그 청백리에 이제 들어갈 때 관련된 자료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과 함께 이제 그 양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해오면은 그 양주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20여 개가 넘는 이제 집성촌을 이루는 이제 성씨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집안들에서 이제 보관을 해왔던 다양한 자료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선조들의 그런 영광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판이나 아니면 문집 자료들, 뭐 그런 가승 자료들 같은 것들도 있고, 약간 근현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한 가정의 그런 일종의 가계 상황을 뭐 지출과 수입을 갖다가 한눈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가계부. 1936년에서 38년도를 갖다 적어놓은 가계부니까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제강점기에 이제 양주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했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현재는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나 뭐 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부조를 이제 현금으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현물로 많이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은 그런 부조기 자료들 같은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주의 사람 생활상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고, 이제 3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양주에 장시가 많이 크게 번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장시를 모티브로 해서 이 전시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여기가 양주에 있었던 한 장시이고 여기에서는 그때 장시에 거래되었을 그런 독이라던가 도자기, 양주에는 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이제 양주에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터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도자기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명태 그런 어물전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전시가 되었고, 재미있는 거 하나로 이제 양주 밤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양주 밤은 임금님에게 진상이 되는 그런 상품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 해암사지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율정동이라는 곳이 바로 밤율자를 써서 이제 율정동이었고, 네. 예전에는 거기가 귀율동이라는 그런 지명도 같이 써서 굉장히 귀한 밤이 나던 그런 지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 2, 3부로 이제 구성된 전시를 통해서 그 조선시대부터 양주 사람들이 이런 수도의 근경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양주 사람들의 생활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쉽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전시품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전시회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관람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주가 과연 어떤 곳인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얼마나 컸던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부에서 자리를 했던 게 그런 지도 자료들,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양주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경기도 안에서 양주가 가장 크고 가장 아주 중요한 위대하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약간 그런 양주의 위상을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리도표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지역 간의 거리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것들인데, 경기 지역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게 양주고, 이제 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경기 안에 다른 도시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그 예전에 이제 관리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 이제 포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각 지역 관리들의 이제 그런 포평을 해놓은 자료들에서도 양주에 보면은 가장 우선순위에서 양주 목사가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요번 전시에서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료들에서도 양주가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들을 열거를 할 때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이제 열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주의 그런 지역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사람들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보관을 해왔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수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수도에 관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양주 쪽에 본인의 집이라던가 농장이나 그런 거처를 갖다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저희 박물관에 기탁을 해주셨던 예전 선조 시대에 이제 공신이었던 그런 윤군수라는 분이 선조에게 이제 하사받은 보도와 옥장식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요번 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물이나 가보라고 할 만한 그런 자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근현대 자료들, 저도 이번에 실제로 그분들에게 수집을 다니면서 그 많은 근현대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에게도 스스로 자각을 시킬 수 있었고, 저희 전시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요소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전시하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가능하면 직접 이제 각 집안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 원로분들, 이장님들이나 지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집안에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집안에 가면은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뵈서 수집을 해서 발굴을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다가도 한 집에 여러 번 찾아갔을 때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들이 많아서 이번 전시가 이제 이렇게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 전시 언제까지 하는지 좀 소개 좀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양주 해암사지박물관에서 내년도 2017년 3월 5일까지 이번 전시가 지속적으로 개최가 되니까, 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양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양주라는 새로운 지역을 알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전시를 보시면은 양주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석현 학예연구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주시의 옛 생활상과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시회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